바로 시작해볼까요? AI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MIT의 맥스 테그마크 교수가 제시한 12가지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그러니까 AI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류가 멸종하는 것, 이게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를 연구하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6분의 1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러시안 룰렛 게임이랑 확률이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인 셈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멸종이 최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인류가 어떻게든 통제권을 쥐어보려는 미래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기이하고 소름 돋는 가능성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입니다. 바로 인류가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미래죠. 만약 우리가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 말 그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기서는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예 기술을 다 파괴하고 폭력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퇴보의 길. 다른 하나는 AI로부터 안전해지는 대신 우리 모두의 자유를 포기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1984 같은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쪽은 AI는 없지만 대가가 너무 크고 다른 한쪽은 안전은 하지만 자유가 없죠. 정말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길로 넘어가 보죠. 만약 우리가 AI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요. 그래서 결국 AI가 이 행성의 주인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흔히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AI 전문가들이 뭘 경고하냐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그 존재가 우리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체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업계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만드는, 뭐랄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폭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편안하다면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세상은 완벽한 낙원 그 자체입니다. 글로벌 감시 덕분에 범죄는 아예 사라졌고요. 지구는 여러 섬으로 나뉘어서 배우고 싶으면 지식의 섬으로, 즐기고 싶으면 쾌락의 섬으로, 또 조용한 삶을 원하면 전통의 섬으로 가면 돼요. 말 그대로 부족함도 고통도 없는 개인 맞춤형 천국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당신 손목에 채워진 팔찌인데요. 이 팔찌는 AI가 원하면 언제든지 당신을 진정시킬 수도,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낙원이긴 한데 그 대가로 모든 통제권을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잘 관리되는 동물원의 애완동물 신세가 되는 거죠. 아니, 멸종보다 더 끔찍한 게 대체 뭘까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인류 멸망보다도 더 무섭다고 답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동물원 사육사 AI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우리가 어떤 친절이나 자비의 대상이라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육당하고 연구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미래인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 같으세요? 이 꿀벌 폭탄 탐지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꿀벌을 집에서 잡아다가 몸을 묶어놓고 폭탄 냄새를 맡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평생을 도구로 살다가 죽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보다 덜 지능적이지만 쓸모 있는 꿀벌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걸 보면 AI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을지 정말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것도 암울하고 반대로 AI가 모든 걸 통제하는 건 정말 끔찍하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 AI예요. 이 AI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초지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또 다른 건 수호신 AI인데요. 이 AI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앙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아주 미묘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인류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인간과 AI가 각자 재산을 갖는 자유지상주의 유토피아든 아니면 모든 게 풍족해서 재산이 의미 없어지는 평등주의 유토피아든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바로 통제의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과연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권리를 존중해줄까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개미집을 아무렇지 않게 밟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만 년 동안 야생 곤충의 전체 양이 41%나 줄었다고 해요. 우리가 뭐 곤충을 미워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걔들이 방해가 되니까 신경을 안 썼을 뿐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한 위험의 본질입니다. 네. 천국 같은 낙원부터 끔찍한 악몽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선택 가능한 길로 놓여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미래는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과 같아요.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AI 관련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단서예요. 우리가 이 수많은 미래의 갈림길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까를 수동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